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반도체 투자하러 간다 이럴 때부터 바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소량이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외국인의 매수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내리는데도, 요 음봉일 때도 외국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원대를 계속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요 구간이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면 바로 이 구간이 물량을 모을 때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뿅 하고선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면서 60일선 위에서 아예 시작 출발을 해서 5%가 넘는 이러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삼성전자 5%면요 거의 웬만한 종목 상한가 나온 거 이상의 이 실력이 있는 겁니다. 올 1월 달이죠. 올 초에 막 작년 연말서부터 오를 때 거의 삼성전자가 뭐 6%씩 막, 그리고 막판에 막 9% 이렇게 오르는 것은 정말 희한한 일이다. 거의 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 오늘 같이 5%씩 오르는 것도 굉장히 이 드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이 570만 주, 또 기관이 300만 주 이렇게 들어오면서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지난번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72,200원 여기를 아예 갭을 띄워가지고 60일선 위로 이 상승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그동안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제가 그래서 항상 삼성전자와 더불어 같이 보는 종목이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그리고 DB하이텍, 이렇게 세 종목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외우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뭐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삼성전자가 움직일 기미를 보였는지 이들 종목은 이미 상승을 많이 했어요. 이제 삼성전자가 마지막 주자로 드디어 박스권을 탈피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앞에 이 물량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78,000원대에 있고, 여기서 이제 지난 1차 하락 때, 1차 하락, 여기 2차 하락이 나왔죠. 1차 하락 때 외국인이 여기서 좀 많이 매수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까지 일단 올라오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76,000원 부근에 중심선과 121선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저항선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 물량과 조정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추세가 완전히 돌렸다. 삼성전자가 상승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올라야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한다. 다른 종목도 아니고 삼성전자 하나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이 움직임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하게 삼성전자 하나만 외국인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시장의 증시를 외국인들이 보는 바로미터다.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른 종목에도 들어올 확률들이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대형주들,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가 3,000포인트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코스피 대형주들 시가총액이 거의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빨간색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특히 삼성전자가 5% 넘게 올라주고, 또 이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 이미 외국인들이 바닥권에서부터 계속 끌어올렸던 SK하이닉스도 제가 지난번에 요 121선 중심선 부근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아예 돌파를 해서 오늘 아예 7%가 넘는 이런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일단 갭을 띄워서 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추세는 이제 돌렸다. 반도체 D램 가격에 대한 불안한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있어요. 이 마이크론 미국 이 주가가 주말에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D램 가격에 어느 정도 불안정한 요소는 해소가 된다. 이런 요인도 또 상승에 한몫을 하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서 지금 20조 들고 가서 투자를 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서 발표가 곧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일단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오르는 거죠. 기대감이라는 말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주식은 뭐든지 기대감이 있어야 올린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주식은 기대감이 있어야 오른다. 이겁니다. 기대감이 없으면 주가는 이렇게 오르지를 않습니다. 기대감이 무슨 기대감입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발표하겠다. 이제 투자, 미국에 투자를 발표하겠다.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다가 발표를 한다. 항상 미국이 들어가야 주가가 움직임이 더 큽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지난 현대차 보세요. 현대차, 애플, 미국이잖아요. 관련돼서 뭐 얘기가 좀만 나와도 막 급등하고, 요번에 또 애플과 저 하겠다고 LG전자도 보세요. 미국의 애플, 그러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하고 커플링, 디커플링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결국 미국의 투자, 뭐 평택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이 엄청 많죠. 근데 이 평택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올랐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자, 이제는 여기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런 구간, 자, 이 구간에 일단 올라선 다음에 저항대요. 지난번에 매물이 이제 잔뜩 쌓여 있었던 그 매물대, 그리고 또 발표가 임박을 했으니까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기대감은 일단 끝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대로 쭉 떨어지겠어요? 아니죠. 이제는 악재가 다 반영이 됐고 발표 이후에 또 다른 이 기대감이 생기면서 조정 나오고 다시 반등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 상반기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지난번 고점이었던 자, 여기 9만 원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최근에 엄청난 급등이 나와줬고, 자, 그래서 오늘 또 급등주 시간에는 반도체 관련주들, 급등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오늘 뭐 하루 종일 삼성전자 뭐 얘기만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 발표 이후의 주가의 움직임, 이것을 한번 보고 조정을 어느 정도까지만 보이고 나서 다시 올라갈 것인가. 자, 이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외국인의 수급에 달렸다. 자, 일단 오늘 외국인이 500만 주, 또 기관이 300만 주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 뭐 100만 주, 150만 주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주가가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보통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300만 주에서 한 500만 주. 그다음에 조금 들어올 때는 100만 주에서 150만 주, 200에서 250만 주 정도가 평균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역시 500만 주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제 이 이후에 주가 급등 이후에 이 발표가 되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에 과연 외국인들이 어떤 움직임을 액션을 취할 것이냐? 요게 이제 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고, 그때 또 외국인의 이 수급 현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 뭐 역시 뭐 오늘 뭐 엄청난 이 급등이 나왔어요. 무려 장중에 8%가 넘는 이러한 상승이 나왔고, 역시 외국인 기관이 외국인 230만 주, 기관 150만 주에 또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남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요거죠. 60일선 돌파는 이미 10월 말에 했고, 요 직전 고점, 요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게 1차 박스권의 고점이었던 11만 원 직전, 요 부분은 10만 8천 원. 자, 요거는 이미 지난번에 다 넘었고, 그러면서 다음번 차례를 간다. 다음번 차례가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 그 다음엔 어때요? 그 다음엔 여기. 일단 여기 1차, 여기 2차, 여기 3차. 2차를 넘어가잖아요. 2차를 넘어가면 3차 넘어가기는 좀 수월해요. 2차가 이게 최고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항상 이렇게 오르려다가 말고 뚝 떨어진 요 꼭지점 자리, 요런 자리가 아주 저항대가 심하죠. 현대차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왔고, 대부분의 이 종목들 이렇게 올라갈래다가 말고 떨어졌을 때, 여기서 아주 실망 매물, 뭐 여기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왜냐면 반등이 나오고 있었으니까. 요만큼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때 반등이 나오면서 자 21선 돌파하고 더 올라가느냐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급락이 나면서 확 꼬꾸라졌다. 그러면은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요만큼 올린 게 요게 바로 뭐예요? 페이크였다. 개미를 꼬시기 위한 페이크였다. 개미를 꼬시려고 싹 올려가지고 개미가 싹 들어오니까 거기다 냅다 팔고선 확 엄청난 하락을 여기서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개미가 다 물렸다가 다 죽어나고 나가지고 이제 다 여기 1차 하락, 2차 하락 나오니까 개미 다 죽고 나서 죽인 거 확인하고 외국인이 매수 끌어올려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물려있던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조정이 나오겠죠. 거의 다 왔어요.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12만 3천 원. 자, 12만 3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2만 3천 원 근처까지 오늘 장중에 12만 1천 원까지 왔어요. 2천 원 남았습니다. 고점 찍으려면 2천 원. 그러면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또 갭을 띄웠단 말이에요. 갭을. 자, 갭 띄운 거는 또 갭을 채우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갭이 띄었다는 것은요. 참 보면은 이 갭 안 채우고 그냥 막 확 날아갔으면 좋겠잖아요. 물론 갭을 당장 뭐 내일부터 확 떨어져서 채운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정도의 지금 상승 탄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차익 실현 물량은 좀 나올 수 있어요. 내일이나 또 뭐 향후 며칠 사이에. 그러고 나서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향후에 또 여기를 채우고선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때가 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어디다 뭘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이 투자한다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는 것보다 예상 가능한 거 있죠. 증권사 예상. 이 예상보다도 더 많다. 그러면은 더 가요. 근데 예상과 같다. 비슷하다. 그러면 떨어져요. 예상만 못하다. 그래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왜 떨어져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거예요. 많이 올랐으면 뭐든지 주식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는 얘기가 나와도 주가는 조정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떨어지잖아요. 많이 떨어지면 아무리 나쁘다는 얘기가 나오고 더 뭐 나쁘다 그래도 올라가요.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10월 달에 얼마나 나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하지만 다 떨어졌다. 그렇게 많은 나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들 뭐 맨날 목표가 하향 조정한다. 삼성전자 목표가 더 떨어진다. 뭐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결국 어때요? 거기가 끝이었다. 항상 주가는 그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좋다 얘기가 나오면 팔아야 되고요. 나쁘다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슬슬 이제 사야 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2만 3천 원 부근까지 거의 다 왔는데 2,000원만 더 가면 되는데 이거 못 가고 떨어진다 그래서 목표가 못 오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2,000원 정도 차이면은 다 온 거예요. 그냥 물론 여기까지 더 치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렇지만 이제는 조정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조정받고 빌빌대느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왜냐면 연말 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연말 랠리. 아직 연말 아니에요. 그죠? 12월 달 이 연말 랠리가 되면 조정이 또 나왔다가 이재용이 발표하고 조정 나오고 그다음에 연말 랠리일 때에 다시 한번 땡겨주고 자, 요러한 스토리로 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참 이거 봐요. 참 결국 이 지지돼야 될 선 20만 5천 원 여기를 장중에는 깨지만 종가상으로는 계속해서 버텼다. 자, 그래서 이게 억지로 버티는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금요일 날 좀 올랐길래 그나마 요 박스권 안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천만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 드디어 물량다운 물량이 한번 들어와 줬습니다. 외국인 30만 주, 기관 30만 주. 어쩜 이렇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이 30만 주씩 들어와 주면서 그동안의 이 정고점이었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 꼭지점 여기를 돌파를 해 줬습니다. 딱 여기까지 왔죠. 희한하게 여기까지 옵니다. 자, 여기 중심선 121선 딱 22만 원에 있는데 22만 원 딱 찍고 끝났죠. 여기에 가격이 얼마라고요? 21만 8,500원. 자, 21만 8,500원인데 요렇게 싹 보니까 여기 글씨가 딱 써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21만 8,500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오늘 종가가 21만 8,500원이다 이거예요. 자, 드디어 현대차가 지난번 아주 제가 이 최고의 이 꼭지점으로 봤던 저항대로 봤던 21만 8,500원을 오늘 종가상 딱 찍어줬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올랐다가 내리는 음봉으로 했을 때는 주가가 조정을 받기가 쉬운데 양봉으로 이게 마감을 딱 했다. 그러면 이제 조정이 물론 오늘 이 현대차 치고는 또 장대 양봉이죠. 4%나 올랐으니까.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왔다. 또 거래량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거래량도 뿅 하고 여느 때보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지난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봐요. 11월 4일 날 외국인이 30만 주 들어오고 기관이 17만 주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요때 이제 근래 치고는 제법 많이 들어왔을 때예요. 그죠? 지금의 물량과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11월 4일이 바로 요 날이에요. 근데 요 날 들어오고 나서 한 2, 3일 동안 오르다가 조정 받죠. 그리고 지지하고 다시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번에도 들어왔으니까 조정 받더라도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심선 121선 부근이 굉장한 이 마지막 저항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넘잖아요. 22만 원. 위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 그래서 이 수월한 거 위로 복귀를 해주느냐, 자, 중심선보다 높이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중심선보다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 그냥 이분법으로 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이 중심선에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자, 중심선보다도 현대차가 이제 위로 가기 위한 오늘 그러한 이 준비 자세를 만들어줬다. 외국인 기관, 뭐 연기금, 뭐 금융투자, 뭐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오고 나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 현대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시가총액이 거의 10등 안에 드는 이러한 대형주들의 또 연말에 이 코스피 지수의 좀 이 반등과 더불어 연말 산타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이제 나와주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의 추가적인 반등, 22만 원을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오늘 코스피 지수의 반등에 힘입어서 반등을 해줬는데 이건 반등이에요. 왜냐? 지금 보면 외국인이 그 전에 기아야말로 외국인이 사랑한 종목 기아 요거였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요때 곧 전고점 딱 찍고요. 요 봐요. 항상 전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장중에 하다가 종가상으로는 한 번도 못했어요. 그렇죠? 3일 동안 이 88,000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종가상으로는 마감을 못했다라고 요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약하죠. 내려가잖아. 그런다 하더라도 일부 또 이때부터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 나왔죠.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요 중심선 있고서 82,500원대 여기를 깨느냐, 이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한 번씩 찍하고 올려요. 또 쭉 떨어지면 간신히 메꿔요. 근데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면서 기관에서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이 여기다 대고 팔았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오늘 4% 넘게 오르는 정도라면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보다 더 많이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간의 이 행태를 보면, 그죠? 그간의 이 주가의 반등력이라든지 기아의 움직임을 현대차와 비교를 해보자면, 현대차가 4% 오른다 그러면 기아는 한 5%나 6% 정도 더 많이 올랐어야지 기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꾸로 현대차가 4% 오르는데 얘는 2%밖에 안 올랐어요. 반밖에. 왜 그런가 했더니 반쪽짜리니까 기관에서만 사고 외국인이 냅다 팔았다. 최근에 외국인이 기아차는 많이 오르고 전고점 돌파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가가 지금 뭐 하락 추세로 막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요 지금 항상 기아는 요 85,000원 전후로 해서 요 83,000원대, 85,000원대, 뭐 86,000원대 요 사이에서 지금 계속 물량이 제일 많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 이때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만 있으면 이제 일단 되는 거예요. 자, 외국인들이 일단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나서, 자, 이제 좀 수익 좀 챙기고, 여기서부터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 좀 챙겨놓고 팔 만큼 팔은 다음에 또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사서 다시 끌어올리자, 이러한 외국인들의 마음이 또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일단 기아는 요 박스권 85,000원 전후로 된 요 중심선 가격대, 자, 여기에서만 일단 잘 좀 지켜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야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그동안 꾸준히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좀 이때랑은 틀리다고. 이때 올라갈 때랑. 이 진폭이 이게 양봉이 하나 나오든 음봉이 하나 나오든 진폭이 좀 커야 되는데 왔다 갔다가 커야 돼. 쭉쭉쭉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캔들 하나하나의 이 길이가 너무 짧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리고 캔들이 거의 이렇게 붙어 다닌다 그랬어요. 이렇게 계속 붙어서 이렇게 붙어서 작은 단봉으로 짧은 봉 단봉으로 붙어서 다닌다. 이거는 좀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외국인의 수급이 쭉 들어오니까 그런 대로 주가가 이제 방어를 하면서 갔는데 오늘 외국인이 또 살짝 팔았어요. 뭐 다른 삼성전자 또 반도체, 자동차, 현대차 이런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가다 보니까 삼성 SDI의 물량이 조금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쭉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이 지난주에 안 잡혔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조금이라도 팔면은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중심선 부근 72만 원대 여기 부분만 이제 좀 안 깨지면 돼요. 내려오더라도 여기 중심선 그다음에 121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탈하지 않고 버텨줘야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시총이 50조짜리예요. 50조가 넘는 종목이 물량이 이 정도 들어온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고 그냥 방어 차원에서 주가를 막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의지지 막 이렇게 올리려는 의지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막 보여졌기 때문에 2차전지 완성품 업체 중에서는 일단 LG나 SK에 비하면은 대장주고 자, 그래서 명목상 삼성 SDI가 버텨주고 있어야 2차 전지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삼성 SDI도 82만 원대 최고점까지 지난번에 다 경신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다기보다도 좀 조정. 그렇다고 막 떨어지는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라보다도 기간적으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외국인이 또 팔기 시작하면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움직임을 쭉 지켜보면서 주가의 동향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삼성 SDI는 관망하는 모습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역시 카카오도 다시 한번 계속 뭐 카카오야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가장 중요했던 요 라인이 있죠. 제가 항상 그림을 딱 그려놓잖아요. 요게 외국인이 만든 작품이다. 그러면 자기가 만든 가격대를 이탈을 하겠냐? 그리고 전고점이 13만 원인데 13만 원을 돌파하려고 보니까 위에 61선이 있어서 바로 돌파는 못하지만 이렇게 61선이 이제 13만 원대 안으로 들어왔다. 13만 원만 넘어주면은 61선 자연스럽게 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자, 오늘 코스피 지수의 반등에 힘입어서 역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카카오도 오늘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딛고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61선까지 오늘 또 콕 찍었어요. 참 그러고 보면은 그냥 오늘 같은 날 오늘같이 이렇게 3,000포인트를 넘어서 올라가는 날 13만 원대를 가감하게 막 뚫어줬어도 참 좋았을 텐데 어떻게 61선을 갖다가 무서워하는지 61선을 딱 찍고 끝납니다. 하지만 이제 61선이 이 13만 원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13만 원보다도 안에 있죠. 그러면은 요 61선을 돌파하는 13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이제 또 나올 때가 됐다. 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기관에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한번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일단 4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자, 여기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외국인이 쭉 들어오다가 말다가 또 오늘은 기관에서 3일 연속으로 들어와 주는데 외국인은 오늘 그냥 사고 팔고가 거의 비슷하네요. 이렇지만은 어쨌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올라주니까 네이버도 다시 한번 박스권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 40만 원 저점 찍고 42만 원 고점을 만들었는데 41만 원대에 있어요. 지금 이평선이 몽땅 다 밀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방향성이 나올 때가 됐는데 방향성 함부로 나오기가 좀 어려운 모습이죠. 40만 원을 깨고 떨어지자니 워낙 강력한 지지가 설정돼 있고 또 42만 원을 돌파하자니 여기 지난번 플랫폼 규제 때 여기 거래량 최대로 떨어진 이 캔들에 물려있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또 소화시켜주고 나서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는 못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40만 원대를 지켜주고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돌파해 주게 된다면 이평선들도 다시 한번 정배열로 이렇게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 역시 시가총액 국내 3위입니다. 코스피 지수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의 또 랠리, 또 연말 랠리에 힘입어서 네이버도 요 42만 원을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는 아니더라도 자, 이 안에서 거래량 터진 요때의 물량들을 좀 이제 소화를 지금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물량이 소화가 끝나면 다음에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 물량 소화할 때까지는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요 안에서만 버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금융주들도 오늘 지난번에 이제 이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중심선, 역시 중심선 자리를 지지를 하고 오늘도 기관의 일부 매도가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일단 양봉으로 버텨준다. 그런데 이게 쉽게 21선을 못 넘어요. 그죠? 지난번에 중심선 찍고 반등 나오다가 21선 맞으니까 또 떨어졌다가 떨어지니까 전저점 지지한다 그래서 또 올렸죠. 자, 그래서도 21선 돌파하나 봤는데 조금 또 오늘은 또 좀 조정이 나와요. 자,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고, 자, 그리고 또 이 미국 테이퍼링 관련된 이 금리 인상된 이슈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이 물량을 또 모아서 좀 쉬었다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 있다. 21선을 돌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고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 고점이었던 6만 원대. 자, 59,800원이죠. 자, 여기 6만 원을 딱 돌파하게 되면은 한번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게 되니까 KB금융은 항상 이제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하기에는 바로 돌파하는 법은 없어요. 한번 돌파했다가 올라왔다가 조정을 또 보이고 물량 힘을 모아서 이제 돌파를 하게 되는 거죠. 아직 이슈가 계속해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자, 그 이후에 또 반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나금융 지주입니다. 자, 하나금융 지주도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KB금융하고 똑같은데 이 상대적으로 조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나와서 그런지 조금 약세였어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전저점 요 42,000원대 42,000원대 전저점을 지지하는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 42,000원대 전저점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일단 양봉이 계속해서 출현을 하면서 누군가가 지금 물량을 받고 있다. 자, 아직까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에서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데, 자, 빨리 이게 좀 반등이 나와줘야, 반등이 기술적으로도 나와줘야 그 다음에 개인이 팔 것이고, 개인은 이제 막 이렇게 저점에서 사니까 개인이 지금 최근에 사고 있어가지고 빨리 반등이 안 나오는데, 그런 대로 계속해서 금융투자기관 쪽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다행이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자, 21선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좀 이평선이 다 밀집돼 있다가 이 좀 흩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주고 주가가 버티게 되면은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이때부터 외국인이 이제 다시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를 위한 모습이 나와줄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버텨주는 게 중요하고요. 42,000원대. 자, 그리고 저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버티면서 5일선, 11선, 21선 올라타면은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고, 이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물론 또 KB금융이 반등이 나와주면서 또 이 은행주들, 하나금융 지주를 비롯한 다른 은행주들도 마찬가지로 또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서 전고점 돌파를 향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금융 지주도 일단은 기관에서 이 전저점을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의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건설주입니다. 자, 건설주 지금 현대건설이요. 지금 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들어와요. 자, 전저점 부근 근처까지 일단 다 왔어요. 요 48,000원대를 딱 콕 찍고, 자, 오늘 일단 전저점 부분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는 그런 대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팔아요. 기관에서 팔아서 현대건설은 기관에서 좀 들어와 줘야지 또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죠. 지난번에 여기서 이렇게 쪼르르륵 떨어질 때 외국인이 샀었고, 이렇게 끌어올릴 때는 기관에서 샀었어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외국인이 또 매집을 해요. 자, 좋아요. 그럼 외국인이 떨어질 때 매집했다가 반등 나오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반등이 또 나올 것이다. 개인이 지금 좀 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안 올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다시 전 저점 이 부분을 이제 지난번 8월 달에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여기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다 이렇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최근에 참 빨리빨리 안 가고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내려오니까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어서 그런데 자, 일단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전저점 부근에서는 이제 또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 중요한 것은 이때 5만 원대, 그래서 5만 2천 원대 요 박스권 있죠?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었었는데 요 안으로 일단 복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요 안에 있어야 이제 그 다음에 또 올라가든지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대건설 전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전저점 깨지 말고 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들어와 주고 또 기관에서 들어와야 돼요. 이 현대건설은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역시 미국 애플과의 이제 애플카 이슈가 붙으면서 그동안 그렇게 이 12만 원대 이 부분을 빌빌대면서 빨리 반등을 안 주고 참 애를 태웠는데 지난주에 거래량 빵 터지면서 애플카 이슈 때문에 또 한번 날랐죠. 자, 그러면서 60일선은 돌파하고 오늘 60일선을 이렇게 또 일단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거래량 나오고 요 장대 양봉이요. 요것도 애플카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근데 간접적인 거였죠. 자, 그래서 이 반등이 나왔다가 말 그대로 반등으로 끝나면서 주가가 이제 확 타고 떨어졌는데 이제는 바닥을 또 다질 만큼 다졌고 여기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깨는 지지. 제가 깨는 지지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상승력이 크다는 얘기를 갖다가 종종 드렸어요. 그죠? 깨는 지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아실 거고요. 네, 그래서 깨는 지지가 나오고 나서 멋진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수급이 기관에서 왕창 들어왔어요. 기관에서 왕창 들어오고 오늘도 기관이 60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60일선 지지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기관이 또 계속해서 10만 주가 넘게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고요. 자, 이 모습이 참 좋았어요. 지난번에는 좀 다르죠. 이때의 조합하고 지금의 조합하고는 틀려요. 그죠? 올린 다음에 안 떨어지는 거고 이때는 올린 다음에 질질질. 자, 그러면서 올려놓고선도 60일선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슬쩍 옆으로 이제 수평으로 됐다가 조금 지나면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때요? 21선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수평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런 패턴이 나와줘야 주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죠? 이평선이. 근데 이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냥 계속 갔어. 계속 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돌리고 있지는 않지만 자, 60일선 위에서 안 떨어지고선 버티는 모습이 일단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기관에서 LG전자는 컨트롤하는 지금 형상이다. 자, 60일선 계속해서 지지해 주고 13만 원대 지지해 주면서 자, 60일선 위에 안착하게 되면은 60일선 위로 누가 올라와야 돼요? 안착하는 동안에 여기 5일선, 10일선, 20일선이 이제 단기 정배열이라고 하죠. 단기 정배열. 딱 있어요. 아직 이격이 5일선과 이격이 많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막 이렇게 가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자, 5일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서 60일선과 골든 크로스가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5일선 위에서 이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1선 그 다음에 한참 지나면 이제 21선. 그런데 이 21선이 61선을 돌파하게 되는 즉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 되면은 이때는 주가가 꽤 올라가 있다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여기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면서 상승 추세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추세를 그대로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버틴다고 한다면 61선,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아직 뭐 멀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한참 남았습니다만 미리 예상을 해보자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려면 요 주가가 요 위에 중심선하고 121선하고 14만 5천 원대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니면 요거를 넘어서 여기 위에 있던지. 그러면은 이제 딱 돌파해요. 갔다가 조정 여기 맞고 이제 바로 못 가고 갔다가 조정받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때 21선이 돌파해가지고 올라오면서 21선 맞고 21선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스토리도 괜찮아 보입니다. 보통의 움직임들이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니까 드린 말씀이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61선
위에서 일단 버텨줘야 된다. 60일선을 이제 5일선, 10일선, 20일선 등이 하나씩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반등을 줄 것이다. 자, 요거를 한번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역시 우리 함주는 수급 기관의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전자도 다시 한번 또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주간 증시 일정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따끈따끈한 이슈들로 이번 주 한 주가 또 꽉 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청 안 하신 분들이요. 위에 이제 무료로 들고 있으니까요. 위에 전화번호에 리포트라고 문자에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주간 증시 일정표 이번 주 거 지금 막 나왔습니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있으시면 문자에 매수가 또 종목명 비중 또 사연 있으면 사연까지 쭉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 또는 또 개별적으로도 다 무료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